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럭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회로에 따른 전달 함수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했던 내용을 보다 보면 회로가 다소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간단한 것만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전달 함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회로가요, 우리가 이제 RL 직렬 회로, RC 직렬 회로 같은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직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전달 함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선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블럭 선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에 대한 전달 경로는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달 요소에 따른 이득 상수는, 자, 이득은 이렇게 블럭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출력 CS는 입력 곱하기 이득 GS가 될 것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두 개의 신호가 더해지는 부분에 대한 처리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동그라미 심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YS는 자, XX가 더해지고 BS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YS는 XX 플러스 마이너스 BS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 가합부 또는 가합점이라고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부호에 대한 심벌이 원형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X의 신호는 더해지고 BS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인출점 또는 인출부인데요. 자, 이 노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로 해석에서는 유입되는 전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노드를 통해 전류의 크기가 각각 나눠진다라고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신호 전달 경로에서는 신호의 크기가 나눠지는 형태가 아니라 같은 신호가 모두 출력으로 나가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XX와 두 개의 출력 YS, ZS는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YS와 ZS가 모두 10으로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등가 변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가 변환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RC 직렬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에 대한 등가 변환을 할 건데요. 먼저 출력이 전류인 것을 보고요. 두 번째는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등가 변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회로 라인에서 전압과 전류를 모두 라플라스 변환된 영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IS, 전류는 IS, C는 CS분의 1이 되고요. 출력 전압은 E0 S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럭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R에 의한 전압 강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전압 강하는 다른 말로 단자 전압이죠. 자, 단자 전압은 간단하게 자, 저항 곱하기 자, R에 의한 단자 전압을 ES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여기서는요. 자, 저런 오메 공식이 아니라 키르히 호프 법칙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키르히 호프 전압 법칙이 바로 뭐예요? 자, 입력 전압은 자, 임의의 폐 루프에 대해서 이렇게 폐 루프에 대해서 전기 소자에서 발생되는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소자의 전압 강하의 총합은 입력 전압과 같기 때문에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을 빼게 되면 R에 의한 단자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을 빼라. 자, 물론 출력 전압이 뭡니까? 출력 전압이 바로 C 양단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니까 여기에 대한 전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R에 의한 전압 강화를 ES라고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런 입출력 관계에서 이 R은 바로 뭐예요? 손실로서 작용한 겁니다. 물론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입력을 100을 줬더니 출력이 90이 나가더라. 그럼 10만큼 오차,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에 대한 개념으로 ES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숫자를 써놓게 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두 개의 신호가 가합돼서 출력이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요. 가합점을 이용해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합점으로부터 입력 신호는 더해지고요. 그리고 출력 전압은 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나가지게 되면 바로 R에 의한 단자 전압 강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 R 양단에서 발생되는 단자 전압 ES를 저항으로만 나누면 되죠. 이렇게 저항으로만 나누면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IS는 R분의 1 곱하기 전압 강화 공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자, 여기서 입력 전압 마이너스 출력 전압이 바로 이렇게 등가 변화를 취한 건데요. 이렇게 나가진 전압 강화에다가 R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득 상수는 우리가 블럭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블럭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곱해줬을 때 IS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블럭 선도의 등가 변화를 취했을 때 첫 번째 출력은 전류로 나타냈어요. 그럼 이 IS가 바로 출력으로 나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바로 뭐예요? 이 가합점에 인가되는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이 C에 의한 단자 전압과 같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전류 곱하기 CS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인출점을 뽑아내게 되면은 IS는 양쪽으로 신호가 모두 나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IS에다가 얼마를 CS분의 1이라는 이득 블럭을 여기다가 취해줘야지만 이렇게 CS분의 1을 이득을 취해줘야지만 출력 전압이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인출점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나가는 신호들은 모두 같을 것이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해서 이와 같은 RC 직렬 회로를 다음과 같은 공식을 대입해서 등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등가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스텝을 가합점을 통해서 그려보게 되면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R의 단자 전압 또는 전압 강화를 R분의 1을 곱해줘야지만 전류로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의 회로에서는 이 전류가 출력이었지만 지금은 이 단자 전압, 출력 전압이 출력으로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은 전류에다 뭘 곱해줘요? 여기다가 CS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다가 CS분의 1을 곱한 게 출력 전압이고 이 출력 전압은 인출점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피드백이 돼가지고 가압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출점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신호를 분산시키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취할 거는요. 앞에서 제시했던 이런 회로도를 등가 변환시켜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등가 변환된 블럭 선도 또는 신호흐름 선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선도들을 블럭 선도 또는 신호흐름 선도를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가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블럭선도에 따른 전달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자, 두 개의 블럭 이득이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직렬결합인데, 자, 이건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10을 주고 첫 번째 이득을 2배, 두 번째 이득을 3배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블럭을 거치게 되면 20이란 출력이 나가지고 20에다가 다시 3을 곱하게 되면 60이란 출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두 개에 대한 이득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 10을 줬더니 60이 나가더라. 그럼 얼마가 됩니까? 6배가 되는 거니까 두 개에 대한 이득은 곱하기에 대한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곱하기에 대한 형태를 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병렬입니다. 자, 병렬에서 10을 주게 되면은 인출점을 통하면 똑같이 10이라는 신호가 양쪽으로 분산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득은 2배, 두 번째 이득은 3배라고 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는 20, 두 번째는 30이 되고, 자, 가합점에서 모두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개 더했을 때 50이 나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 5배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값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선도에서 직렬결합은 곱하기, 병렬결합은 더하기에 대한 형태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합점의 앞으로 이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서부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20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이득이 있어요. 그럼 이 이득을 가합점 앞으로 빼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등가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를 뒤로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로 밀게 되면 이게 지가 되고요. 지가 되고요. 이게 뒤로 이렇게 밀게 되게 되면은 지분의 1 곱하기 지가 되니까 서로 약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가 같은 회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직접적으로 더해 보세요. 출력은 얼마가 됩니까? 출력 CS 값은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G가 되고요. 이렇게는 신호가 없으니까 1이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없으면 1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선정할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출력 CS는 이렇게 온 신호가 1이 되고 이렇게 온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G분의 1인데,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오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게 되면 G분의 1 곱하기 뭐가 돼 있어요? G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이거 G가 되고,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G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1 되니까 등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G가 뒤로 밀리게 되면 블럭을 같이 복사에 들어가진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가합점의 뒤로 이동이에요. 자, 얘가 있으면 뒤로 뺐을 때 두 개가 복사해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인출점 앞으로 이동 가게 되면 같은 신호가 두 개가 분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신호가 뒤로 넘어가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앞으로 넘어가지게 되면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G가 생기고 여기도 G가 생긴다 라고 했었죠. 그럼 서로 약분하면 1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나타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먹임 결합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회로가 나오면 우리는 대먹임 제어다, 피드백 제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로의 등가 변화는 이와 같은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선도에 우리는 종합전달함수다. 자, 여기 있는 블럭선도가 앞에 있는 요거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각부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ES라는 건 앞에서 에러라고 있습니다. 에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RS는 입력, CS, 캐리.
전달돼 나가는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GS는 우린 뭐라고 하냐? 순방향 전달함수다 라고 얘기하고요. HS, 거꾸로 돌아가는 거를 대먹임 전달함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GS, HS 경로를 우리는 게루프 전달함수다 라는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GS 곱하기 HS를 뭐라고 한다고요? 게루프 전달함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로에 대해서 입력분의 출력에 따른 전체 이득값을 우리는 GS라고 이제 써야 되는데 GS를 쓰니 순방향 전달함수와 용어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냐? 자, 여기는 블럭 선도에 따른 이득을 정리한 사람이 메이슨이에요. 그래서 메이슨 이름을 따서 MS다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RS분의 CS에 대한 MS를 우리는 페루프 전달함수 또는 종합 전달함수다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대먹인 전달함수 HS가 1인 전달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단위 괴한 지역에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단위 괴한. 괴한이라는 것은 피드백을 말하는 거예요. 피드백. 그리고 단위라는 것은 크기가 1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피드백 라인의 이득이 1인 값이니까 단위 괴한 지역에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전달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편차라는 거는 에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러. 아까 회로에서 따지게 되면 전압 강화를 말하는 거죠. 손실. 그러면 에러는 RS 플러스 마이너스 BS다. 자, 이건 피드백에 대한 약자로 B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BS라는 거는 자, 요 지점에 대한 신호값이 CS죠. 그러니까 CS 왜 여기 입력이 요렇게 가는 신호와 요렇게 가는 신호 모두 같으니까요. 그래서 CS 곱하기 HS를 취한 게 BS예요. 그래서 RS 플러스 마이너스 CS HS, CS HS라고 쓸 수 있죠. 자, 출력입니다. 자, 출력이라는 거는 ES에다가 GS를 곱해야 출력이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ES 곱하기 GS다. 자, 그리고 ES는 위쪽에 있는 편차예요. 그래서 편차 공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자, 대괄호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GS를 각각 분배해서 들어갈게요. 그럼 CS는 RS, GS 플러스 마이너스 CS, GS, HS가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좌항은 출력단, 우항은 입력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회로, 이 식에서 좌항은 CS가 있고 우항에 보니까 RS, GS, CS, GS, HS 여기 CS가 있네요. 그럼 여기 항을 좌항으로 넘겨주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CS 마이너스 플러스 CS, GS, HS 이코르 RS, GS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출력에 대한 공식에서 여기 항을 넘겼다라고 했죠. 그럼 넘겨서 CS끼리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S로 묶게 되면 여긴 1이 되고요. 여기 항이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GS, HS만 남고 우항은 RS, GS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전달함수라는 거는 자, 입력분해 출력이 되는 거니까 자, RS 값을 넘겨주게 되면 RS분의 CS가 되고 요 대괄호항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괄호항이 내려가게 되면 분모로 가니까 1-GS, HS 분의 GS가 될 것이다.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바로 뭐냐? 이 중간 과정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블럭 선도에 따른 종합 전달함수를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자, 1 마이너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1 마이너스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에요. 자,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라는 거는 전향 경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경로 이득의 총합이다. 근데 여기서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이득이 뭐밖에 없어요? GS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GS밖에 없다. 그리고 1 시그마 페루프. 자, 페루프라는 거는 이 루프를 말하는 거예요. 루프. 그렇다면 이때 페루프의 값은 얼마가 만들어져요? 페루프는 GS HS에다가 가압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 결과값 보세요. 결과값을 보니까 GS, HS 부호 앞에 반대가 됐어요. 그럼 부호를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종합전달함수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게 되면 1 시그마 페루프 이렇게 페루프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GS HS 분의 전향경로 이득 GS 값으로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부호를 넘겨주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복잡하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보다 쉬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회로 해석에 대한 전달함수와 블럭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 해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전압으로 출력을 전류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입력 임피던스분의 1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해서 구해보게 되면 입력 임피던스는 R 플러스 CS분의 1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CS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RCS 플러스 1분의 CS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 회로망을 블럭 선도로 변화를 갖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메이슨 공식에 의해서 종합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공식에 의한 종합 전달함수는 1 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경로 이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페루프 이득은 이렇게 두 개의 이득의 곱이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값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분의 1 곱하기 CS분의 1이 페루프 이득이 되는 거고 전향경로 이득은 R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번엔 분모 분자에 RCS를 곱해주면 되겠죠. 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한 전달함수나 블럭 선도에 대한 전달함수가 같은 크기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잡한 회로망 해석보다는 블럭 선도로 등가 변환시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신호름 선도에 대한 등가 변환인데요. 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냐? 자, 우리가 블럭 선도에서 이득값을 블럭으로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로를 그리자니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블럭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로 바꿔준 것을 우리는 신호름 선도다. 자, 물론 신호가 전달되는 마디마디에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득에 대한 관계를 화살표를 취하면 신호름 선도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각 노드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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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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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노드 사이에 G1만큼의 이득이 있고 이 사이에 G2만큼의 이득이 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G2만큼 이득이 있다 라고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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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려놓고 자, 여기는 이득이 없어요. 그쵸? 여기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화살표만 하고 1 써도 됩니다. 1. 그리고 이 사이에 이득은 G가 있으니까 G. 여기 사이에 이득이 없으면 1. 이렇게 오는 이득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H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블럭 선도를 보고 신호름 선도로 바꿔라 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로도를 보고서 종합 전달함수만 구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호름 선도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같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마디 사이에 흘러가는 이득값을 A, B, C, D, E, F, G라고 하고 대먹임 전달 함수를 I하고 H라고 하게 되면요. 입력 마디가 자, 여기 마디죠, 마디. 입력 마디가 X1, 출력 마디가 X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로 이득과 루프 이득이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전향 경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향 경로란 말은 입력 마디에서 출발하여 출력 마디에서 끝나는 것으로 통과하는 마디는 두 번 다시 통과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향 경로는 이게 있겠죠.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죠. 두 번째 경로는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로는 요렇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본 회로는 3개의 경로 이득이 나온다. 전향 경로 이득이 나온다. 자, 괴한 루프. 괴한 루프는 어떤 마디에서 출발하여 그 마디로 되돌아오는 것. 어떤 마디로 출발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한 마디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한 개의 마디를 2번 이상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괴한 루프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BH가 있어요. BH. 여기도 있죠. CI. 또 뭐가 있어요? FIH. 이렇게 3개의 괴한 루프를 잡을 수가 있다. 자, 요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필수 예제. 앞에 이론 다 필요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블럭 선도에 따른 R분의 C. 종합 전달 함수를 구해라. 무슨 공식이요? 메이슨 공식이요.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향 경로 이득은 이렇게 가는 경로 2개가 있네요. 이렇게 가는 경로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로도 있네요. 그럼 이거부터 쓰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G1, G2. G1, G2. 그리고요. 또 어떤 경로가 있어요? 요렇게 가는 경로가 있죠. 그렇다면 플러스 G2, H1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페루프. 자, 페루프는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루프 값은 부호가 마이너스로 가압이 되면서 G2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G2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G2분의 자, G2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럼 G2로 묶게 되면은 G1 플러스 H1이다. 해서 정답 2번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 있는 회로를 다시 한번 우리 회로적인 관점, 우리 RLC 회로망으로 그리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근데 이렇게 등가변을 취하게 되면은 블럭선이나 신호름선을 취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신호름 선도에서 RS분의 CS, 다시 말해 입력 라플라스 변환분의 출력 라플라스 변환은 종합 전달 함수를 말하는 거죠.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메이슨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메이슨 공식에 의한 종합 전달 함수 1-시그마 페루프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 페루프. 자, 여기서 페루프는 이거밖에 없네요. x1, y1 해서 가압부가 플러스로 하는 거니까 가로 열고 x1 곱하기 y1 분의 전향 경로 이득 같은 경우에는 자, 시그마 전향 경로 이득 요렇게 가는 경로 이득이 있어요. 그럼 얼마?
x1 그리고요.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x2가 됩니다. 자, 물론 부호 변환이 없었으니까 굳이 가로를 칠 필요가 없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와 같이 체크가 된 게 4번이 정답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하고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 시험 볼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메이슨 공식 하나만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블록선도와 신호름선도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